대구를 비롯해 영남권이 6.3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대구시장 선거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추경호 후보가 김부겸 후보를 바짝 뒤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5차 범위 내 접전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고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보수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재결집을 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보면은 네. 그때는 적어도 이 경남 또 부산, 울산은 민주당이 삭스를 했어요. 네. 그때 이제 TK는 보수 정당이었죠. 자유한국당이었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를 보면은 민주당이 여론조사로 한 20% 가까이 앞서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나중에 개표를 해보니까 한 10%포인트 차이야.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적어도 10%포인트 이상 15%포인트, 대구는 한 20%일 거예요. 그 정도 앞서야 당선 가능성이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 있다는 건데 뭐 이번의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물 들어왔죠. 김부겸 후보가 이제 물 들어오는 소리가 그 소리라는 거잖아요. 부겸부겸, 부글부글이나 부겸부겸 들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게 이 지역은 누구보다도 우리 박영근께서 잘 아실 거예요. 이기고 가야 겨우 이길 수 있다가 대구입니다. 진보진영 후보는 그렇죠. 그렇게 민주당 쪽 후보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엎치락 뒤치락 거의 뭐 초박빙. 그러면 이거는 뭐다? 보수가 재결집을 했다. 보수 재결집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른바 이주파장, 이진숙, 조호영 파장이 가라앉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는 정말 대동단계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자주 쓰는 표현이면 국민의힘이 절박해. 대구 맞아. 보수 진영이 다시 그러니까 이제 격집하고 있다. 그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잠자던 샤이 보수를 깨워버린 것이 공소 취소. 네. 그렇잖아요. 뭐라고? 뭔데? 서문시장에서 방선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 좀 뼈아픈 대목.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그 얘기하잖아. 아니 동료들 죽일 깁니까? 이야기를 김부겸 후보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관련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민주당 앞서 뭐 김부겸 후보 선거사무소 개수식이었죠. 정청래 대표동 당 지도부 대거로 와서 이례적인 모습이었는데 네.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수 특파시라는 이 대구 진보 진영에서 대구시장을 배출하려면 무언가 좀 의미 있는 메시지, 약속 나올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지금 뭐 민주당 차원의 총력전 물론 뭐 김부겸 후보도 워낙 훌륭한 후보지만 필요하겠죠. 여당 후보 프리미엄을 더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네. 지금 뭐 정청래 대표가 다녀서 뭐 지금 도움되는 게 있나 영남권에? 그래서 조용히 지원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아니 당시에. 스텔스 지원을 한다고 하지만 네.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권자들은. 부산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 북가구에서 오빠 논란, 무슨 또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설화 논란. 선뜻 나서기에도 쉽지 않은.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부겸 후보도 알 거예요. 본인이 2016년에 수성갑 이 특정 지역구에서 당선될 때는 이른바 그래도 부겸이 아이가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구 전체로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또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지금은 추경호 후보. 추경호 후보도 실제로 이 탄핵 국면에서 무슨 내란 방조 혐의다. 네. 이렇게 해서 기소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또 자극해버린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면죄부 공소 취소. 네. 이게 영향을 먹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후보로서는 여당 후보로서의 좀 선물 보따리가 필요해요. 네. 앞서 이제 우리 박영훈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약속이 있어야죠. 굉장히 구체화돼야 될 거예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그렇죠. 뜬구름 잡듯이 가는 정말 우리 가수 핑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블랙핑크 말고 핑클. 핑클의 네. 약속해, 아련한 기억 속에 그걸 약속해줘. 이 공약을 약속해줘야죠. 예, 구체화된 것. 알겠습니다. 네. 자, 다른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이자 어쩌면 이 불경의 승부가 이번 지방선거 여야 간의 승패를 뭐 가늠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판세 분석 재밌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네. 그렇죠. 5월 초만 하더라도 조금 더 그솔러라서 4월만 하더라도 아이고 부산, 울산, 경남 힘들겠네. 뭐 그런 여당이 이야기가 우세했었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여당이 구도상 우세했어요. 2018년의 경우에도 보면은 그때는 부울경을 민주당이 삭살했어요. 부산은 오그돈,
또 경남은 김경수, 네. 또 울산은 당시에 송철호. 근데 이번엔 달라. 이번엔 왜 다르냐면 이게 또 현역들이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네. 부울경이. 그러니까 이제 경쟁력이 있어요. 게다가 따지고 보면 민주당의 후보들이 또 이 의혹, 또 혐의 네. 이게 또 완전히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아니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만 해도 그렇잖아요. 아니 드루킹으로 낙마했던 사람이 들어와 드루킹. 근데 사면 복권 받았다고 해서 경남지사 후보로 출마한다. 부산의 전재수, 통일교, 까르티에, 그다음에 울산의 김상욱, 국민의힘에 있다가 또 민주당으로 넘어가서 네. 지금 진보당하고 또 통합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불과 5월 초만 하더라도 상당히 이 민주당 후보들이 유리한 판세가 점쳐지던 것이 이른바 맨투맨으로 후보들만 놓고 봤을 때 현역으로서 그래도 부산, 울산, 경남, PK 경쟁력이 있는데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바로 공소취소, 이른바 공치 자극. 이게 대통령의 셀프 면접을 하고 하는 공소취소가 이 특검 시도가 잠자던 샤이를 깨우는 거예요. 기폭제가 됐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투표 안 하려고도 생각했던 이 유권자들, 보수 사회 유권자들 뭐라고? 뭔데? 공소 취소? 웃자자는 거고. 네.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조작기소 특검법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나무호 피격 사건, 그리고 뭐 부동산 정책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전국적인 이슈를 두고 여야 간의 선거전에서 계속 이슈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저는 민심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까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무호 피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조금 민감할 수 있는 국가 안보 문제인데 이런 상황까지 너무 지나치게 선거전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라는 시각도 분명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도 있죠. 네. 박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무 선거를 이념 전쟁으로 몰고 가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이 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역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안보와 또 이런 정치 성향을 무시할 수만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남권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공소 취소 관련된 부분. 아니 왜 심지어는 김부겸 후보마저도 아니 동료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나와요. 네. 이게 실제로 부산 또 경남 울산에도 영향을 줬어요. 적어도 잠자던 보수를 깨우게 만드는 뿅 하고서 깨우게 만드는 영향도 분명히 줍니다. 또 하나가 이 HMM 소속의 이 나무 화물선 나무 아니 사진 보셨죠? 저는 그 사진을 보고서 뭐가 생각나요? 천안함이 생각나는 거예요. 2010년에 네. 아니 완전히 배 선미 부분이 거의 폭 5m, 깊이 7m로 뻥 하고 뚫려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런데 왜 이란이 한 거라고 말 물론 최종 확인 단계는 필요합니다. 확실한 확인이 필요한 끝까지 들어보세요. 부분이니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아, 예. 최종 확인을 예. 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또 고개를 갸우뚱하는 게 그럼 그 확인 안 되는데 이란 대사는 주한 이란 대사는 왜 외교부에서 초치해서 자초지종을 따졌냐? 청와대가 이제 공식적으로 초치는 아니었고 협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런 것들 자체가 알겠어요. 우리 이제 사실 뭐 안보실장 주제로 해서 박영훈 앵커는 이 팩트 체크에 정말 상한탑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 외교 문제는 단어 하나가 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알아요, 저도. 근데 이제 저는 이 말씀 예.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 자체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처럼 자주파냐 동맹파냐 비슷한 그렇죠. 같은 맥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 의구심을 네. 나무호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천안함 지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인가요?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인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 했단 말이거든요. 아니 제가 무슨 이념 편향적인 거, 이념 이 부각이 되는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칫 그런 것들이 잠자던 호랑이, 잠자던 사자, 잠자던 보수를 깨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국힘이 이번 나무호 피격 사건을 좀 이용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이걸 뭐 지나치게 이용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겠지만 정부도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돼요. 적어도 한미 동맹의 이 끈끈함, 한미 동맹의 단단함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부의 태도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의 기본축은 한미 동맹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점을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책적으로 물론 그런 안보를 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줄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주한 이란 대사는 초치가 아닌 네네. 외교부에서 이제 협의를 위해서 알았어요. 바로 잡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또 다른 특징이죠. 네.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 후보 간의 경쟁 대립이 아. 오히려 여야 후보 간의 경쟁보다 더 주목받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뭐 부산 북가 보궐선거. 그렇죠. 여기다 뭐 조국 혁신단 대표가 출마한 곳이죠. 경기 평택 을 그리고 전북지사 선거에서도 이 김관영 지사 결국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내 이 개파 갈등 또는 경선 과정의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지 네. 않았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선거의 이 막판 최대 변수가 집안 싸움이라고 봅니다. 집안 싸움. 집안 싸움이에요. 내전 집안 싸움이에요. 네. 계속해서 우리도 나왔던 게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의 갈등, 장동혁과 오세훈의 갈등. 물론 이제 선거 이제 중반전으로 가면서는 많이 가라앉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프죠. 네. 왜냐하면 가족끼리의 싸움 또는 알고 있는 사람끼리의 다툼이 아프지 않습니까? 뼈 아프죠. 아프다 아이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 지금 여야가 다 그래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산 북가 보면은 보수 쪽이 더 우세합니다. 하정우 후보와 이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걸 보더라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부산 북갑이 왜 이 보수가 위태로우냐? 박민식, 한동훈, 박민식 집안 싸움이죠. 결국 단일화 논의가 되지 않을까요? 뭐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잠깐 여지를 두는 그런 모습을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긴 한데. 네, 박앵근 말씀대로 이게 지금 부산 선거도 부산시장 선거와 이게 부산 북갑이 세트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단일화 이야기 나오죠. 평택을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네, 나오죠. 그런데 진보심 그만큼 후보간에. 네.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안에서 어느 정도 뭐 형제들끼리 뭐 싸우면서 잘하는 거는 그건 뭐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완전히 원수지간이 됐어. 그러면은 다른 남보다도 더 못한 관계가 되는 게 그렇죠. 예. 가족 관계예요. 남보다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한때는 정말 같은 민주당의 동지라고 이야기하던 전북을 가볼까요? 지금 이원택 대 김관영, 네. 김관영 대 이원택. 지금 김관영 지사가 이 김관영 후보가 공천 불만을 품고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어요.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럼 이것도 정말 이 뭐라고 얘기하면 정청래 대표 아니 내란 부역 혐의 조사받았다. 무혐의로 결론 나지 않았냐? 당신도 이원택도 정청래도 이원택도 연대 책임져라. 네. 이게 정말 가족 간에 서로를 정조준해야 되고 서로 사태질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것도 전북에서의 민심 분란입니다. 민심 반란이에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당신은 깨끗한가? 또는 이원택 후보를 향해서 당신은 깨끗한가? 서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북 민주당 지형을 보거나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이 갈등을 보더라도 또 부산 북갑을 보더라도 이번 선거의 마지막 최대 결정타는 가족 싸움이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아시잖아요. 이게 이 이승만 대통령 뭐라고 그랬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즉섭내다. 아무튼 소장님 저 남은 6.3 지방선거 또 다른 변수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요. 계속 네. 살펴보도록 하고요. 6.3 지방선거 네. 개표 방송은 TBC와 함께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